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오늘 시장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고요. 낙폭이 더 커지진 않고 있지만 여전히 하락 추세가 멈추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가 시작이 됐는데 추가 관세 부과 얘기까지 지금 소식이 전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의 흔들림이 더 커지고 있고요. 한때 코스피 같은 경우 1%가 넘게 하락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낙폭을 좀 줄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보합권까지는 다시 올라가진 못하고 있고요. 안심하긴 이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이슈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가 아니다. 장기전으로 갈 확률이 아주 높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은 긴장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적 장세 기대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을 덜 받는 종목 위주로 선별적인 대응을 하자. 그리고 짧게 방망이를 잡자. 이런 얘기들이 주로 나오고 있는데 참 구체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들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한국은행은 내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또 경제성장률 전망을 수정 발표하는데요. 금융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로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금융투자협회가 74개 기관 채권 관련 종사자 100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무려 89%가 7월 금리 동결을 예상한 바 있고 해외 투자은행들도 이번 달 낸 보고서에서 금리 조정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고용 한파가 이어지며 지난달 취업자 증가 수가 10만 명대에 머물렀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6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0만 6천 명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부터 눈에 띄게 약해져 2월부터 석 달 연속 10만 명대에 머무르다가 5월에는 7만 2천 명까지 떨어진 바 있습니다. 정부 일자리 사업 영향으로 보건복지서비스업과 공공행정 분야 일자리는 늘었는데 제조업에서 감소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주춤한 가운데 특히 연초 급증세를 보였던 신용대출 증가세도 다소 안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6조 3천억 원으로 5월보다 5천억 원이 줄었고 지난해 6월 7조 7천억 원보다 1조 4천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전체 금융권 신용대출 증가액은 5월의 절반 수준인 1조 1천억 원으로 떨어져 두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며 증가세가 다소 안정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 행위를 중단하고 시장을 개방하며 진정한 시장 경쟁을 해야 한다고 끈기 있게 촉구했는데 오히려 중국은 보복으로 나왔다며 이번 추가 부과 배경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자, 국내 증시 흐름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지수 현재 2282포인트대에서 움직입니다. 일단 장중에 낙폭을 조금 줄이긴 했는데 여전히 불안한 모습들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2277포인트부터 시작해서 2263까지 빠졌다가 2287포인트대까지 쭉 낙폭 회복했습니다. 보합권 직전까지 올라왔다 다시 조정이 나오면서 0.5% 하락 국면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고요. 수급주체 수급주체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외국인 4억 원 매수합니다. 지금 매수 물량이 굉장히 적고요. 기관이 2,007억 원이나 지금 매도 쌓아놓고 있는데 기관 가운데선 역시나 금융투자가 1,062억 원이나 팝니다. 연기금도 팔고요. 투신만이 아주 소폭 매수합니다. 개인은 1,809억 원 오늘 순매수하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삼성전자 빠지면서 46,000원대 지지받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약보합입니다. 셀트리온 빠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강보합권 유지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포스코, 철강 관련주들 최근에 좋지 못합니다. 관세부가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유 쪽에서도 철강 관세 얘기가 나오면서 포스코 주가는 20만 원 터치하고 올라오긴 했는데 아직도 30만 원 초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현대차 최근에 반등이 좀 나오나 했는데 다시금 2%의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12만 원대 초반까지 다시 내려왔고요. 네이버 1.18% 올라가고 LG화학, 보합, KB금융도 1.65% 빠지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물산 빠지고요. 신한지주도 빠집니다. 일단 내일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 예상되면서 금융주들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 130만 원 다시 회복했고요. 한국전력 또 빠지면서 3만 원대까지 지금 밀려 내려왔습니다. 현대모비스도 20만 원 초반까지 다시 내려왔고요. 자, 이번에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809포인트대입니다. 일단 800선 위에선 움직이고 있는데 낙폭이 0.4% 정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코스닥도 역시나 805포인트 저점 찍고 다시 돌았습니다. 811포인트 보합권 수준까지 다시 올라갔다가 809포인트로 내려오는데 그나마 오늘 대북 관련주들은 좋은 흐름 보이면서 지수를 이끌고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지 못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기 전에 수급 주체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개인 831억 원 삽니다.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하는데 매도 물량들이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기관 376억 원, 외국인 479억 원 매도합니다. 자, 이번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좀 살펴봐야 될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 빠집니다. 특히나 메디톡스 그동안의 하락장에서도 붕괴 이력을 보여줬는데 5%의 급락이 나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지금 나노스가 29.95% 올라가는데 나노스 최근 변동폭이 무섭습니다. 오늘 시작하자마자 22% 갭상승 출발해서 바로 상한가 진입한 뒤에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고요. 시총 5위로 다시 재진입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바이로메드 상승하고요. HLB 하락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지금 200원 상승하는 국면. 포스코 캠텍 소폭 상승하고요. 셀트리온 제약 하락하면서 셀트리온 3인방은 오늘 모두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펄어비스, 카카오멜론, 컴투스, 휴젤 모두 빠집니다. 특히나 보톡스 관련주들 오늘 휴젤도 그렇고 메디톡스도 그렇고 큰 폭의 하락이 나옵니다. 반면에 코롱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속적으로 조정 없이 뚫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워낙에 고점 대비해서 빠진 저점이 깊었습니다. 3만 원 초반까지 내려왔다가 어느새 4만 3천 원대까지 지금 낙폭 회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1121원대, 단수면 1120원대 뚫고 올라갑니다. 원화 약세 보이고 있고요. 1120원대 또 얼마큼 뚫고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서 조정이 나와서 다시 미끄러질지 원달러 환율도 지금 체크를 해야 되는 시점까지 어느새 왔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이슈 짚어보면서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매크로팀의 최현기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트럼프 정부가 또 추가 관세 부과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또 흔들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를 비롯해서 시장의 이슈들을 점검해 주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 자체가 이제 관세 부과를 통한 이제 무역 전쟁 이런 것들이 지금 완화되지 않고 사실은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에서 미국 증시는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시현한다 하더라도 신흥국 증시, 특히 이제 중국이라든가 일본,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어떤 방향성이 이제 일정하지 않은 가운데 계속 좀 낙폭이 확대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트럼프 정부가 1차 관세 부과를 시행한 이후에 수주일 내, 그러니까 2주 이내에 2차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생각보다 지금 이런 것들이 좀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의 우려는 조금 더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미 연준의 어떤 점진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 또 2분기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로 해서 계속 상승한다 하더라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중 무역 분쟁, 또 여기에 EU 같은 경우는 철강 제품의 어떤 세이프가드를 발동을 하고 또 러시아 같은 경우도 좀 그 수입품에 대해서 이제 관세 부과 이런 것들을 계속 관세 부과하는 조치 자체가 계속 확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이제 조금 더 피해나 우려가 심화되는 것들은 좀 신흥국 증시에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경기의 회복세가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만 향후에 어떤 경기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지금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지금 미국과 중국이, 어떤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지 않고 계속 이러한, 좀 관세 부과 조치가 계속 이루어진다면, 그 기간 내에서 좀 주가가, 단기간에 좀 반등하기에는 좀 쉬운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한 시장 상황이 변동성이 지속되다 보니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지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금이나 원자재 투자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뭐 유가 같은 경우는 뭐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외에도 지금 뭐 이란 그 경제 제재로 인한 어떤 수출 금지, 그러니까 공급 차질 우려가 계속적으로 좀 하단을 지지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유가는 글쎄요, 상단은 조금 더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원자재 쪽에 투자를 고려하시는 쪽에서는 조금 더, 그러니까 모든 어떤 원자재 시장 중에서 가장 유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 같은 경우도 지금은 어쨌든 선진국 중심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해지를 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날 수, 여기서 더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 금 가격도 좀 여기서 또 추가 상승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달러화의 가치와 이제 좀 반대되는 흐름을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달러화가 인덱스 기준으로 뭐 95선, 뭐 96선에서 제한적이라고 한다면 좀 금 가격의 추가 상승은 더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제 지금의 어떤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더 크게 확대돼서 그러한 이유로 달러화가 더 강세로 간다면 금 가격도 좀 그렇게 그러니까 금에 대한 투자도 이렇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비처 분석 같은 경우는 뭐 마찬가지 뭐 펀더멘탈상으로는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없지만 지금의 이제 어떤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지 않고 있고 또 최근에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원자재 중에서 가장 좀 매력이 좀 떨어지는 품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으로 볼 때 시장 전략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시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뭐 결국에는 이제 뭐 지수는 뭐 박스권에 갇힌다 하더라도 이제 업종별로의 움직임은 다 이제 개별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어쨌든 매크로 환경 자체가 주식시장에 상당히 비우호적으로 좀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지수 자체가 2,200선을 이제 깨지고 내려갈 만큼 그렇게 뭐 기업 이익이라든가 펀더멘탈이 훼손된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좀 상당히 좀 제한적인 흐름이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 뭐 실적 시즌이고 뭐 믿을 만한 요소는 실적이라는 점을 봤을 때는 저희는 에너지 업종이라든가 IT 가전 그리고 이제 필수 소비재 업종이 그래도 이제 다른 업종보다는 좀 퍼포먼스가 상당히 양호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운송,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어떤 지금의 무역 분쟁 우려가 계속 지속된다면 계속적으로 좀 보수적인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전략까지 오늘 세세히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매크로팀의 최현기 팀장과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대표님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은 이유는 여쭤볼 게 많아서입니다. 이게 시장이 너무 두루뭉술하다 보니까 뭐 참여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좀 어려운 시장일 것 같아서 좀 이야기를 좀 쉽게 풀이를 해주시니까 좀 듣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한마디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첫 번째로 시장 점검부터 여쭤볼게요. 시장이 저점 회복, 저점 찍고 올라오긴 했는데 미국 시장하고 너무 달라도 다르다. 이 뭐 반등이 전혀 나오질 않는다. 오늘도 미국에서 잠깐 추가 관세 부과 얘기 나오자마자 또 시장 급락하는 모습 보여지다가 조금 나아졌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 시장 같은 경우로 이렇게 예를 들어봐도 어제까지 한 3일 정도 반등을 했는데 그게 7월에 낙폭을 회복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등의 탄력이 너무 약한 것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오늘 추가적으로 이렇게 악재가 나타났는데
또 하방 경직성을 겨우 구축하는, 그러니까 전저점에서 좀 추가 하락을 막는 그런 모습 정도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상승 추세를 만들 때까지는 시장이 좀 이렇게 하방 경직성이라도 구축을 해나가는 움직임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악재가 사실 없던 악재가 나타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난주 6일에 예정됐었던 500억 달러 관세 부과 중에서 이제 340억 달러 규모가 시행이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2천억 달러가 추가되는 그런 모습인데, 원래 이렇게 시장에 알려졌었던 것은 7월에 160억 달러가, 그러니까 500억 달러 중에 340억 달러 반영되고, 이제 160억 달러가 7월 중에 되고, 그리고 3차적으로 8월 이후에 이런 2천억 달러 규모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이 예측을 했었는데, 그리고 저도 그렇게 들었었는데, 시장이 잘못 알고 있었는 건지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지 하여간에 오늘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지난주에 반영이 되는 게 이제 기계 부품 위주로 산업재 부품이기 때문에 시장이 별로 영향을 안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IT하고 소비재까지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시장의 영향이 좀 클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일정도 좀 빨라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시장에 좀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문제는 이제 우리 시장에 이렇게 반영이 됐는데 미국에 또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 오늘 밤에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 돌아오는, 그러니까 내일 돌아오는 그 영향이 좀 커지지 않을까, 위든 아래든요. 더군다나 내일은 옵션 만기일이고요. 그런 점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지난주부터 어제까지의 반등에 있어서 미국 시장하고 우리 시장, 그리고 이머징 마켓 시장 쪽은 차별적인 모습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달라도 너무 다른 것이죠. 미국의 경우는 악재가 발생돼도 펀더멘탈이 아직 강하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 상승 추세를 다시 만들려는 그런 힘이 강한 것이죠. 그 내용을 좀 유심히 살펴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뭐 즉흥적이고 과격하고 뭐 이런 캐릭터다, 이렇게 생각들을 해오고 시장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치밀하게 이게 진행이 되어 왔었던 것이 아닌가, 이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제 개편이나 이 재정 지출의 이제 경기 부양 성격의 정책이 올 초에 계속 스트레이트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 정책들이 기업 쪽으로 또 경제 쪽에 좀 부양 정책이 도움이 되는 그런 문제가 불거지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해서 무역 분쟁의 악영향이 해소되는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이 무역 분쟁을 일으켰는지 그건 확인할 수가 없겠지만, 선제적으로 세제 개편이나 재정 지출의 경기 부양 성격의 정책이 깔려져 있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이다. 그게 이머징 마켓하고는 상당히 틀린 점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 배경 속에서 기업 실적이 계속 좋아진다는 것이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코멘트 날린 거 보니까 2분기 기업 실적 이제 나올 거 아닙니까? 순이익 증가율이 두 자릿수, 그러니까 20%가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코멘트를 날리고 있는데 1분기에 26.6% 증가를 했기 때문에 좀 둔화가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실적들이 나오면서 또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예상으로 이렇게 약간 좀 감소가 되는 것이 시장의 우려감보다는 기대감으로 작용이 될 것이다, 이런 해석이고요. 또 세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게 경제의 펀더멘탈 그 자체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경제 지표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번 월 초에 고용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왔고, 또 고용이 증가되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시키지 않는 임금 상승률, 이것들을 보았을 때 경제 펀더멘탈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는, 월 초에 나타난 그런 지표들을 보면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미국의 경우는 버틸 수 있는 시장 체력이 악재를 넘기면 다시 또 상승 추세를 만들고 부정적 전망도 있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얘기하면서 그 악영향이 이머징 마켓 쪽으로 오고 있다,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미국 시장에 그러면 좋은 것만 있느냐 하면은 사실 악재 성격의 재료들, 그러니까 경기 정점은 언젠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산업 생산 모멘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익이 약간 좀 둔화되듯이 이 모멘텀이 둔화될 가능성은 항상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임금이 인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소매나 산업재 업종의 수익성에 좀 부담이 되고 있다. 이 점도 있는 것이고 결국 이렇게 저렇게 시장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결국에 시장 밸류에이션의 고점은 올해 말이나 내년 중반 정도다. 이런 악재가 미국에도 잠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향후에 이런 불안감이 언제 작용될지 모른다. 이러고 깔려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저변에 이런 부작용이 이머징 마켓 쪽으로 선제적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이죠. 부정적으로 영향이요. JP모건의 코멘트가 아주 인상적인데요. 이 경기 둔화 지금 얘기가 좀 미국의 악재로 깔려 있다라고 본다면은 그로 인한 영향, 이게 침체로 진입하는 한 2년 동안은 신흥국 통화 평균의 하락률이 17%에 이른다는 말. 결국 이머징 마켓 쪽의 통화가 불안정하면은 사실 자금이 빠져나온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미국의 악재는 미국의 자체적인 영향보다도 이머징 마켓 쪽에 선제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고 향후에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우리 시장 악재가 지난주에 좀 안정이 되는 듯한 분위기에서도 한국의 원달러 환율 지금 빠지지가 않고 있는 모습. 이거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주식시장 측면으로만 이렇게 돌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악재성 재료들도 참 차별적으로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 그것이 한국하고 미국의 카지노주를 비교해보면 저가 대표적으로 좀 찾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 분위기하고 투자 심리가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표적인 카지노 기업하면은 윈리조트하고 MGM 그리고 라스베가스 샌즈 뭐 이렇게 대표적인 기업들을 뽑을 수가 있죠. 우리나라에도 몇 개 있고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 윈리조트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소액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6월에 180달러에서 한 150달러까지 최근에요. 하락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볼 때 시장에서 왜 이렇게 내렸는가 따질 때 이런 주가 부진이 월드컵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드컵이 카지노 쪽에 손님들을 좀 뺏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 실제로 이게 16강 진입하니까 주가가 반등을 시작하더라고요. 점차 후반부로 재료가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중국 방문객이 늘었냐 줄었냐 드로백이 증가했냐 감소했냐 그리고 하물며 지금 무역 분쟁 때문에 위안화 약세 때문에 구매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뭐 면세점도 최근에 한번 얻어맞았지만 카지노 쪽으로도 좋을 게 없다. 결국 무역 분쟁이 이렇게 저렇게 종목별로 업종별로 엮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슷한 업종도 이런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생기고 그 자체도 업종 자체도 디커플링으로 엮여 나가고 있다. 이 점을 좀 살펴보면은 우리 시장하고 미국 시장 그리고 이머징 마켓하고 선진 시장의 디커플링이 왜 생기는지 우리가 좀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자연스럽게 우리 시장과 미국 시장, 뭐 글로벌 시장하고 지금 다 따로 놀고 있는데 특히나 미국 시장하고 우리가 비교를 많이 합니다. 미국 시장 갈 때 우리 좀 가줬으면 좋겠는데 못 가고 떨어질 땐 더 크게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 답답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약간 위기감이 나오는 게 뭐 시장 상황도 녹록치 못한 상황에서 내일 옵션 만기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게 시장 약세가 지속이 될 것이냐 포지션 봤을 땐 약세가 지속이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이 부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그게 오늘 이렇게 악재가 발생이 되지 않으면은 내일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옵션 만기일 얘기부터 먼저 하면은 지금 이렇게 내리는 것이 선반영이 되고 있다 이 측면도 있다라는 점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주요 지수들 보면은요 기술적으로 이 고점 돌파 테스트 국면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나스닥은 원래 좋았었고 S&P 500이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다우는 약간 처져 있는 모습인데 S&P 500이 펀더멘탈 근거로 해서 기술적으로 주요 레벨 돌파하면은 이제 정고점까지 간다 이 얘기죠. 나스닥은 계속 신고가를 내왔었는데 조정을 보이는 S&P 500도 신고가 갈 수 있다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건데 과연 오늘 같은 재료가 오늘 밤에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에 따라 그 영향력이 많이 클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디커플링의 흐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다우 운송지수 쪽에 탄력적인 상승 계속되고 있고 구리시장 쪽은 경기를 나타내지만 계속 약한 반등을 보이고 있다. 이거 말씀을 드렸듯이 그것이 계속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미국 쪽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어서 오늘 밤에 이 악재를 버티고 만약에 긍정적인 모습으로 흘러가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 왜냐하면은 미국 시장이 그나마 강한 모습이 진행되니까 이머징 마켓 쪽도 저점 다지고 좀 반등하려고 시도를 많이 했었죠. 이번 주 초에. 그러다가 만약에 미국 시장이 S&P 500까지도 상승 추세 재진입하면서 고점 돌파 시도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디커플링 강도도 좀 완화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장도 기술적으로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가벼워질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해서 미국 시장이 그냥 조정으로 다시 들어간다 하는 거하고요. 이제 S&P 500이 중요한 레벨에서 딛고 올라서느냐, 그 두 경우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상당히 좀 영향이 클 것이다. 이 점을 살펴봐야 되겠고, 또 하나는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미 국채 시장이요, 채권 시장이 약세 전환을 했다. 이 얘기가 어제 나왔거든요. 그러고 나서 바로 이런 악재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이런 입찰 일정이 재료하고 연관성을 가질 수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 있다. 이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어제 장중에 10년물 국채가 2.87%까지 진입하는 약세를 보였고 3년물 입찰 일정이 있었는데 수요가 상당히 부진했었습니다. 신규 조달이 90억 달러나 됐었는데요. 해서 시장에서 나온 코멘트가 어떤 코멘트가 나왔냐면은 글로벌 무역 관련한 긴장이 줄어들어서 국채 수익률 상승에 일조했다. 결국 국제시장 약세 요인으로 작용이 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해서 지금 하루 지나고 이제 내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오늘 밤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요. 오늘 밤 10년물 220억 달러 입찰이 있고 내일 30년물 140억 달러 규모 입찰이 있고 이것이 신규 조달이 200억 달러입니다. 해서 미국 채권 시장 어제 좀 안 좋고 불안불안하니까 무역 분쟁 얘기가 좀 앞당겨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정도로 지금 흔들거렸다라는 점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이러한 미국의 자본 조달 계획 보면은 7월 후반에도 계속되고요. 3분기에도 지금 일정이 확인된 걸 따져보니까 계속 진행될 것이라는 그 점을 본다면은 이슈가 완급 조절을 계속 해가면서 자산 시장의 상관관계가 엮여져 나갈 것이다. 이 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악재가 과연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가? 이게 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옵션 만기 쪽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는 한 3, 4천억 정도 매물 나온다라고 보는데, 제가 따져보니까 그렇게 옵션 만기에 연계된, 옵션하고 연계된 물량은 몇백억 수준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서 만기 효과보다는 만기일이 구실이 될 수 있는 그런 베이시스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 기존 투자 주체별로 이 포지션이 있어서 특정 구간에서 뭐 얼마의 이익이 날 것이다. 이런 이해관계가 있죠.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선반영되고 있다는 점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옵션 만기일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큰 하락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투자 전략이 궁금해지는 또 시점입니다. 낙폭과대 업종에 뭐 집중하세요. 이런 얘기만 두루뭉술하게 너무 나오다 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이 무슨 소리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로 투자 전략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번 반등 3일 동안에 어느 업종이 강했는가 이걸 따져보니까 통신, 증권, 운수장비 이런 낙폭과대 또 방어 성격의 그런 업종이었습니다. 해서 반등이 좀 낙폭과대 쪽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는 있는데 사실 이런 낙폭과대 종목이 계속 치고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겠죠. 반등을 하면 이미 낙폭과대가 아니니까요. 결국 낙폭과대 종목은 단순 반등, 단기 대응에 좀 한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은 뭘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대응보다는요. 전 저것을 보고 싶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하방 경직성 구축을 하느냐. 그래서 상승 전환 논리가 좀 부족한 상황에서 반등이 아니라 지금 상승 추세를 만들 수 있는가 이걸 먼저 확인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 그 실적 시즌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한번 시장에 별로 안 좋은 실적 줬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실적 호전주가 과연 어느 것인가 그걸 리스트업하는 기회 그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최근에 실적 호전주 자체도 동반순환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시장이 먼저 안정이 되고 종목들의 움직임 급락 같은 경우가 나타나는 실적 호전주 같은 경우는 그것이 좀 안정되는 타이밍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좀 이번 실적 시즌에 지나는 예를 들어서 한 7월 후반부 쪽에서 우리가 좀 타이밍 살펴보면서 매수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조심하면서 하방 경직성 하나하나 꼼꼼하게 시장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경계감을 계속해서 피력을 해주셨습니다. SPM 김형진 대표와 긴 시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김용진 대표와 이야기 많이 나눠봤는데요. 나눴던 이야기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립니다. 2부에서는 종목 이야기 다양하게 준비해놓고 있고요. 종목 상담까지 이어갑니다.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잠시 뒤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